자, 첫 번째 문제죠. 좀 더 올바른 마크업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올바른 마크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메뉴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적당한 HTML 태그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메뉴는 보통 뭐로 만든다? 내부로 만들어라. 내부로 감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부로 감싸면 뭐가 좋냐? 말 그대로 이제 협업하는 동료들끼리 얘가 이거를 메뉴로 만든 거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부 안 쓰고 div를 쓰면 그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드는데 제일 적절한 태그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내부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내부로 이제 감싸면 됩니다. 내부로 감싸고, 저는 얘한테 바깥쪽에다 이름을 붙일 거예요. 클래스 한 다음에 메뉴 1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뉴를 만든다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한다? 뭔가 감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메뉴라는 걸 만든다 했을 때 모든 태그를 어떻게 했어요? div를 감싸게 되니까, div를 감싸면 어쨌든 나오는 건 출력되는 화면은 내가 원하는 화면을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문제가 뭐였다? div를 모두 도배를 해버리니까 알아보기가 일단 힘들다. 알아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div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힘들어서 뭐 했어요?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다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을 또 다 붙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코드도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모든 코드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올바르게 작성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마 수업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웬만하면 강사 코드랑 비슷하게 작성을 해라. 왜 그러냐면, 강사 코드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일 가독성이 높게 만들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글도 여러분들 작성을 한다 했을 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우리가 띄어쓰기 이런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거,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다 붙여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코드가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뭐가 힘들다? 여러분들 무조건 회사 가면 협업입니다. 같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일하는 선임이나 뭐 후임이나 내가 만약에 이 코드를 다 붙여 쓴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알아보기 쉬울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가독성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플러그인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데 보면 좀 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작성하실 때 가독성 있는 코드를 작성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div로 다 도배를 하니까, 그리고 모든 div를 붙이다 보니까 클래스 이름을 다 붙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진다?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가독성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제일 적절하게 생각했다는 게 뭐죠? UL과 LI를 쓴다. UL은 목차 없는, 그러니까 항목 없는, 그러니까 순서 없는 목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사실 순서가 있는 거긴 해요. 1, 2, 3. 근데 웬만하면 메뉴는 다 뭘로 만든다? UL과 LI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OL은 거의 안 써요. 실제로 OL은 진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보기 드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OL과 LI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UL과 LI를 쓴다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고,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넣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작성하면 올바른 마크업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못생긴 이런 점 같은 거, 이거는 다 지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 이제 1단계 완료했기 때문에 2단계로 넘어가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메뉴 앞에 있는 점을 없애달라. 여러분들이 이제 점을 없애달라는 침에서 제가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LI를 검색하는 것보다, 제가 이 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누구라 했어요? LI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메뉴 1에 UL 그 다음에 LI, 이 녀석한테 리스트 스타일 뭐라? 논 줘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 스타일이 이제 리스트에 관련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논은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앴기 때문에 점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도 통과. 그러면 이제 2단계 정답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들을 한 줄에 여러 개 보여달라. 제가 이거 튜토리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 LI는 뭐다? 디스플레이 블럭입니다. 블럭이기 때문에 얘네가 일단 너비가 최대한 넓고 한 줄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개념을 당연히 외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는 아니어도 왜 이게 디스플레이 블럭이고 인라인의 성질이 뭔지, 특징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그거 분명히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절대 다음 걸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눕히려면 얘네가 블럭이기 때문에 최소 얘네한테 뭐 주는 거예요? 인라인 블럭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인라인 블럭. 그럼 인라인 블럭 주게 되면 당연히 인라인 블럭은 너비 최소로 줄어들고 한 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인라인 계열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UL에 배경색을 칠해달래요. 그러면 메뉴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부를 메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내부가 메뉴는 절대 아닙니다. 얘는 메뉴를 감싸는 메뉴 박스의 역할인 것 뿐이에요. 메뉴 박스의 역할인 거고 UL이 바로 메뉴입니다. 이 녀석이 메뉴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이라 하면 요 LI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UL에 배경색을 칠해달라는 거 사실 뭐 여기 칠해져 있는데 왜 칠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지우고 저장해놔야 되겠어요. 자, UL한테 배경색을 칠해달라는 건 말 그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메뉴, 그 다음에 UL, 이 녀석한테 뭐 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레이 줘도 되는데 저는 샵 AF 해가지고 색상을 줄게요. 그럼 얘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UL한테 배경색 칠해주라고 배경색만 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UL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UL도 제가 디스플레이가 뭐다? 블럭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블럭 특징은 뭐예요? 너비가 최대한으로 유연하게 늘어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이제 이렇게 쓰라니까 정답만 툭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근데 거기까지 이제 바로바로 생각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메뉴가 최대한 적은 넓이를 가지게 해달래요. 자, 여기 적은 넓이래요. 적은 넓이라는 건 여러분들 여기다가 너비 값을 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죠? 적은 넓이라는 거는 UL 자체가 지금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UL을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너비를 최소화시키는 상태로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너비를 최소화시키려면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야 된다. 최소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가 최대한 적은 넓이도 가졌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인라인 블록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비를 여러분들이 고정 픽셀로 여기 보면 다음 문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 픽셀로 잡으면 말 그대로 자, 여기를 고정 픽셀로 잡아볼까요? 나온 김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얘를 고정 픽셀로 잡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유연하지가 않다는 거죠. 유연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줘야 된다. 절대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웬만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요 녀석을 너비를 고정 픽셀로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유연함을 유지한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메뉴 아이템과 메뉴의 마진과 패딩을 모두 0으로 만들어드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메뉴 아이템과 메뉴래요. 그러면 메뉴 아이템은 누굴 말한다? 이 LI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을 어떻게 마진과 패딩을 모두 0으로 만들어달라 하니까 그러면 이 마진과 패딩을 0으로 만들기 여기 지금 메뉴 선택되어 있고 메뉴 아이템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들을 다 어떻게 한다? 마진 0, 패딩 0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줬으면 잘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UL과 LI의 기본 디자인을 노멀라이즈 해달라. 그러니까 UL과 LI의 기본 디자인을 노멀라이즈 해라는 건 뭐예요? UL과 LI는 기본적으로 리스트 스타일이 들어가 있죠. 그쵸? 리스트 스타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원래는 LI한테 리스트 스타일 논 처리를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UL과 LI를 노멀라이즈 하라는 거는 무슨 말? 여기다가 UL, LI 한꺼번에 제가 찍으라 말씀드렸죠.
마진 0, 그 다음에 패딩 0. 왜냐면 걔네들은 그 기본적으로 마진과 패딩이 들어있기 때문에 리스트 스타일 논까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UL과 LI의 노멀라이즈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안 써주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UL한테도 마진 패딩 주고 있고 LI한테도 마진 패딩 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반복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번거롭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처리할 때 퉁 쳐주면 UL과 LI에다 마진 패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떼서 디자인하면 거기다가 이제 디자인을 부여하면 되지 얘를 건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안 써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모든 UL을 가운데로, 메뉴를 가운데로 정렬해달라. 그럼 메뉴를 가운데로 정렬하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가운데로 정렬하려면 누구한테 텍스트 라인을 줘야 될까요? 자, 얘한테 줘야겠죠.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얘한테 그러면 지금 텍스트 라인 줄 수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지금 우리가 UL을 뭘로 바꿔놨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놨잖아요. 그쵸? 인라인 블록은 인라인 계열은 기본적으로 뭐다? 글자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질이 글자화예요. 그러면 텍스트 라인 누구한테 주는 거다? 글자. 그러니까 즉 내부가 감싸고 있는 글자한테 너 가운데로 정렬해 라고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겠죠. 메뉴가 얘네들을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굉장히 크죠.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 모르면 어떻게 해봐라? 백그라운드 컬러나 보더 칠해보라 말씀드렸잖아요. 메뉴 1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가운데로 정렬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UL한테 여러분들이 텍스트 라인 센터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면 LI가 가운데로 가긴 가겠죠. LI들이 가운데로 가긴 가겠지만 UL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이런 식으로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중앙으로 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자, 이번에는 메뉴를 가운데로 정렬을 완료했고 메뉴를 완성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메뉴를 완성해달라는 건 어쨌든 1차 메뉴를 완성을 해달라는 건데, 자, 완성이 이렇게 만들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일단 여기 이 녀석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보더 칠해봐서 얘네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면 UL, LI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들을 완성을 하려면 LI한테 뭐 주면 되겠어요? 패딩을 한 10픽셀 줘볼까요? 그럼 10픽셀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게다가 얘가 기본적으로 둥글잖아요. 도티드는 뭐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적은 거라 나오죠. 여기다가 보더 뭐 주면 돼요? 레디우스 주면 되겠죠. 레디우스도 한 10픽셀 정도? 그러면 보더 줬기 때문에 둥그러지는 거고,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 그레이 칠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겠죠. 뭐 LI한테 컬러도 블랙 주면 되겠죠. 블랙 이런 식으로. 그러면 메뉴도 우리가 아는 메뉴가 완성이 되는데 10픽셀은 너무 크네요. 한 5픽셀 정도. 그러면 5픽셀 얘가 아니라 얘를 한 5픽셀 정도. 그러면 5픽셀 주면 메뉴가 완성이 됐죠. 그쵸? 코드도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패딩 여기는 0, 10픽셀도 좋네요. 좌우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뭐 좌우 주면 되겠죠. 패딩 0, 10픽셀. 0이 먼저 아시죠? 위. 그 다음에 좌우. 얘가 Y축, 얘는 X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것도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엘리먼트를 사용할 좀 더 올바른 마크업을 해달래요. 그건 뭐예요? 지금 LI만 감쌌잖아요. 실제로 메뉴는 클릭되어야 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뭘로 감싼다? A로 감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만들겠습니다. 내부 메뉴 1, 그 다음에 UL LI 곱하기 3개, 그 다음에 A href 샵 메뉴 아이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부터 지금 10단계까지는 다 했고, 자, 요거는 잠깐 끌게요. 끄고 새로 다시 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그 다음에 10단계까지 있고 11단계 12, 13, 14 됐어요. 자, 그러면 A 엘리먼트를 사용하여 좀 더 올바른 마크업까지는 했어요. 그러면 A를 노멀라이즈 해달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A를 콕 집으면 되겠죠? A 노멀라이즈 뭐예요? 컬러 이너를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논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A의 노멀라이즈잖아요. A를 평범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A의 노멀라이즈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A는 어쨌든 메뉴 URL 안에 있는 A만 노멀라이즈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A가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만 지금 평범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A만 딱 집어서 해주고, 제가 웬만하면 노멀라이즈는 다 뭐라고? 위에다가 붙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얘가 먼저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A를 노멀라이즈 정상적으로 했다. 그 다음에 문서의 기본 글자색을 블루로 해라래요. 여기 보면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블랙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를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여기를 건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블랙은 게다가 A를 더 튀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근데 이제 글자색을 블루라고 바꿔라 했으니까, 이렇게 블루로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글자색 블루로 바뀌긴 해요. 그쵸? 근데 뭐가 발생한다? 모든 A의 글자색이 블루로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A 노멀라이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건들라 했어요? 건들지 말라 했어요? 건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A의 색상만 바꾸려면 여기다가 메뉴 URLI 안에 있는 이 녀석만 컬러 블루를 딱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요소가 있는데 왜 얘가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을 읽어드린다 했잖아요, 컴퓨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우선순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게다가 얘 속성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뭐 블루 바뀌었죠? 자, A 엘리먼트의 글자색에 대한 개성을 없애달라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이너릿이라는 거예요. 이너릿. 나는 개성을 따로 갖지 않겠다. 블랙은 자기 고유의 색상을 갖겠다는 뜻이고, 이너릿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나는 부모가 준 거 물려받겠다. 나는 따로 글자에 대한 개성을 갖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바디의 텍스트, 유일한 바디의 텍스트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H1의 텍스트거나 A5의 텍스트나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생각해볼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야 돼요. 바디에 지정한 속성이 왜 후손에게 전파가 되는가. 지금 보면 바디 컬러 블루 돼 있죠. 제가 뭐라 했어요? 몇몇 속성은 자식이 딱히 막지 않는 이상 부모가 준 거를 물려받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컬러 이너릿 했기 때문에 A도 지금 컬러 블루를 이어받아가지고 색상이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LI 요거는 왜 바디에 색상을 이어받지 않는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A 이렇게 해볼까요? 컬러를 뭐 레드라 칠해볼게요. 레드. 그럼 바디에다 줬으면 얘도 물려받아야 되는데 왜 얘가 안 받냐? 그건 왜 그렇다? A를 지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똑같은 속성이 있다 해도 부모가 물려준 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아요. 게다가 상속은 돼요. 일단 상속됐기 때문에 블루로 적용이 됐지만 그 다음에 얘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이 레드라는 속성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세는 블랙이래요. 다시 모든 글자색의 블랙으로 변경해달래요. 그건 어떻게 한다? 이거 지우면 되는 거죠. 그냥 바디에 대해 컬러 블루로 되어 있는 거 그냥 지우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라? 자, 이제는 뭐야? A가 주어진 공간을 가득 채우도록 해줘라. 지금 A는 이렇게 돼 있죠. 왜 A가 좁은 공간을 가지고 있죠? A가 디스플레이가 뭐기 때문에? 인라인이잖아요. 그죠? 인라인이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어진 공간을 가득 채우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뭘 줘야 될까요? 자, 일단 패딩을 줘야겠죠. 그죠? 패딩을 주면 10픽셀 주게 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이게 마치 공간을 채운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공간을 채운 거에 채운 게 아니에요. 자, li 패딩 지워볼게요. 보이죠? 지금 A가 이 li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다? 제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속성은 뭐가 안 먹는다 했어요? 높이, 너비, 패딩 마진이 제대로 안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주어진 공간을 넘어버렸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A한테 뭘 줘야 된다? 디스플레이, 최소 디스플레이 뭘 줘야 돼요? 인라인 블록 줘야겠죠. 인라인 블록. 자, 인라인 블록 주면 이 문제 또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자, 지금 여기 너비 200픽셀로 바꿔달라 하죠. 그건 왜 그렇다? 제가 인라인 블록인 상태에서 너비를 200픽셀로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크게 티는 안 나 보이지만 얘한테 보더를 칠해버리면 어떻다? 확연하게 티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블루라 해볼게요.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A의 공간은 요만한데 얘는 이렇게 넓어요. 왜요? 일단 얘는 200픽셀 줬고 LI잖아요. LI한테 200픽셀 준 상태고 그 다음에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너비가 최소 축소된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주어진 공간을 가득 채우도록 해달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꾸나? 얘가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로 바꾸라? 블럭으로 바꿔주면 된다. 왜 블럭으로 바꿔줘요? 블럭은 주어진 공간 안에서 너비가 최대한으로 늘어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럭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LI가 너비가 아무리 바뀌어도 만약에 고객이 요청해서 LI의 너비를 300픽셀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어쨌든 A는 여기 클릭해도 계속 클릭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이 상태면 여기 클릭해도 클릭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고객은 여기만 딱 꼭 집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블럭까지 줘야 된다. 뭐 정답 예시는 너비까지는 크게 주진 않았지만 아마 200픽셀 정도는 들어가 있을걸요.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만 여러분들이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아마 이제 메뉴 아이템 마우스 올렸을 때니까 그럼 이 마우스 올렸을 때 어떻게 해라? 제가 웬만하면 호버는 자 최대한 땡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가 일단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바꿔라? 블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마우스 올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호버는 최대한 좌측으로 땡기라 했으니까 LI에다 이게 지금은 왜 좌측으로 땡겨야 되는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감이 안 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작업 하다 보면 이래서 강사님이 최대한 좌측으로 땡기라 했구나 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20단계는 완성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완성이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저는 설명하기 때문에 20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는데 몇 분 걸려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10분 안에 다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10분 안에 만들 수 있도록 끌어올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튜토리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